네, 그 산업부 우리 그 산자부 성장관님께 지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거를 키운 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에서 온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외통위 현안 보고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이 오는 2일 가기를 열어서 한국을 수출 간소화 절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의 얼토당토하는 목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 정부의 정보 수집 판단 능력의 부재가 이를 키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언제 처음 인지했습니까? 그 이번 조치 두 가지 조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건 그 전날 그 일본의 신문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일본 신문 보고.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정보당국으로부터 파악한 바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중 90%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에칭가스의 경우에 우리 정부는 삼성, SK 하이닉스 등이 1, 2개월 분의 재고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일제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11월 일본 정부가 뭐를 시비를 거냐 하면 서류 미비를 이유로서 대한 수출령 불화수소 통관을 3일 지연시킨 사건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 초계기 사건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자 올해 2월 일본 자민당 외교인은 대한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 수출 제한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아소 일본 재무상 등 정부 인사들도 첨단 제품용 부품 소재의 수출 중단을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위협성 발언을 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것을 귀담아 들으려 한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의 사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문재인 정부의 책임, 이거 회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에서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정말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다음 달부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전략물자 관료원은 첨단 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20개 항목이 향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뭐 이따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니요, 1120개? 1120개라는 거는 일본이 현재 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자기네 그 물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규제 조치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당장 수출 효과가 품목이었던 반도체 관련 제품의 생산 감소가 우려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에서는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경제 파트도 함께 TF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에 일본이 불화수소에 대한 통관 지연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민간 업계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과 그 불화수소뿐만이 아닌 다른 부처에 대한 다른 부문에 대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업계와 그 의논을 해오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화수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국내에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량을 늘리는
그 작업을 바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수입선 다변화한 다음에 그걸 또 이 현재 라인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테스트하는 작업을 지난해 초부터 실시를 해왔고요. 업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주신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도 그 많은 그 일단 물자가 한 1,120여 개 됩니다. 한 90여 개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뭐 유사 분야라든지 영향이 있는 분야 없는 분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다 재분류하고 또 민간 품목에서 우리 그냥 그 리스트엔 그렇게 다 있지만 꼭 또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간단하게 네,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여러 자, 가지 그러면 제가 품목별로 해서 역으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우리 장관님의 말씀대로라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할수 말씀하신 있는 걸로 봐서는 최선을 여러 가지 다해서 여러 가지 해야죠. 다 뭐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의원님,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관님. 예. 따라서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그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네, 오르신 지적이십니다. 그다음, 지난 4일 청와대는 NSC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WTO로 가져간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 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일본과의 관계 관계를 분리해서 다른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한국 입장만을 지지할 것이라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이 WTO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규제 조치 철회 등을 강제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WTO를 실질적인 대응책처럼 말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가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그 저희 정부가 이번 현재 일본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과 함께 그런 모든 부분을 정부가 민간과 함께 열심히 그 대안을 마련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장관님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으면 드리는 거고요. 오늘 같은 사태가 왜 그리고 벌어졌습니까? WTO 않습니다. 당연히 안 장관님 벌어졌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원님 이 문제가 경제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제에서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그쪽이 우리 경제 쪽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경제에서 벌어졌든 어떠하든 간에 정부에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장관님? 아니 대응은 그쪽이 일단 조치를 했기 아니, 때문에 그만하세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WTO는 의 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2년 후 가서 승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바로 저희가 이걸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 일본이 이 조치를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그 대응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국회에서 대응을 못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들까지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무튼 정치권뿐만 우리 아니라 국회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노력하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예. 좀 많은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부도 아유.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장관이 와가지고 이상한 답변만 예. 하니 말이야. 장관님 답변 내용이 아유. 이 명확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비슷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